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때 저는 뭐 바이든을 좀 수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미군 전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때 미 공군 최강의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이걸 바이든이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걸 공화당이 의회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전력화되게 되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중국 큰일 났다라는 건데 어떤 성능, 어떤 미사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대만은 F-16V 전투기 66대 인도 지연에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의 대만 사업 담당자 2명을 해고시켰습니다. 와, 엄청난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 자, 중국은 드론 킬러라고 주장하는 625식 대공포 첫 드론 요격 훈련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2019년에 도입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지난 3월 말 기준 단 한 대만 출고된 대만 공군용 F-16V 전투기 신규 생산이 또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 공군이 요구한 별도의 소프트웨어와 기체를 통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데 결국 대만 측 요구에 따라 미국 록히드 마틴 대만 사업 책임자 2명이 해고되고 미 정부와의 일정 재조율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가 현지 기술 도입 생산 형식으로 32대를 도입하려던 S-70I 계약 이행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S-70I 무장형 32대를 비롯해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96대 등 대규모 헬기 전력 구매를 추진했었는데요. 이번 블랙호크 계약 이행 중단에 따라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의 사업도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아파치 가디언 수출 계약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아파치 가디언 제조사인 미국 보잉이 F-15EX 협상에서 공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F-15EX를 도입할 경우 현지화 비율을 대폭 늘려 전체 수명주기 비용을 50% 줄이고 개방형 아키텍처를 도입해 미티어, 아스람 등 유럽산 무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인데 폴란드가 이를 수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중동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가급적 피한다는 것이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당초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했던 APKWS-2 유도 로켓 2만 발을 미군 물량으로 전환해 중부 사령부 이란 대응 임무 부대들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드론 킬러라고 주장하는 최신형 625식 자주대공포 1개 대대가 참여한 드론 요격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상군에 대량 배치될 예정인 625식은 25mm 유견장 기관포에 4발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포탑을 8륜형 장갑차에 얹은 모델인데요. 레이더 능력이 다소 빈약해 보이는 이 대공포, 과연 드론 킬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F-16V 블록 70이죠. 이걸 2019년에 66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6년 됐는데 한 대 달랑 만들었습니다. 한 대 달랑 만들고 그 이후로 또 만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이 F-16의 블록 70 버전 중에서도 대만 사양은 이 정밀 타격 능력이 좀 더 강화된 사양이라서 그거 뭐 이렇게 손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핑계를 댄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1번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공대지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건 개발 단계에서의 문제죠. 그럼 개발을 다 했으니까 1번기가 나왔죠. 그러면 1번기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 끝났으니까. 그러면 결국 록히드 마틴의 사업 담당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대만이 완전히 열을 받아서 바이든 때 같으면 뭐 씨도 안 막힐 텐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으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대만이 무기를 많이 사게끔 만들고 그래서 전력을 이만큼 강화시켜서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하면 야 이거 어렵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억지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바이든은 제가 5년 전에 바이든 집권할 때 야 앞으로 전 세계는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갈 거다. 왜? 저 민주당 정권 바이든 이 패거리들은 전쟁을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그 기조로 나간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가자 지구 전쟁 터졌죠. 전 세계 전쟁 여기저기 빵빵 터지죠. 시리아 전쟁 터지죠. 그리고 대만 전쟁 터지려고 했죠. 그걸 이제 트럼프가 막아낸다. 그래서 이제 대만이 트럼프 시대에 왔으니까 이거 강력 항의해서 일정 제조율 협상에 들어갔다. 바이든 같으면 뭐 계속 핑계대서 대만의 전력을 약화시키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자 빨리 줘.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란드가 여기 있는 블랙호크, 폴란드가 이제 블랙호크를 기술 도입 현지 생산하고 있죠. S70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대단히 쌉니다. 미국 직도입보다 거의 뭐 절반 조금 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아무드 블랙호크, 그러니까 블랙호크 기동 헬기의 무장형이죠. 한국으로 치면 마리논 무장형, 바로 그런 무장 헬기 32대를 도입해서 이 화력 지원도 하고 특수작전 지원용으로도 쓰고 특수부대 타고 들어가서 직접 화력 지원도 하는 뭐 이런 용도로 쓰겠다 하고 32대, 그리고 아파치 가디언 96대 이래서 공격 헬기 전력을 이만큼 드리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이제 공격 헬기는 지금 이제 필요가 많이 축소된 이런 상황으로 전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걸 갈 필요가 있을까 해서 중단을 했어요. 근데 취소를 해버리면, 계약 취소를 해버리면 이제 귀책 사유가 있어서 뭔가 좀 그 데미지가 있을 텐데 일단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아파치 가디언으로 D형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지금 중단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 헬기, 1960년대에 개념이 나왔던 그 공격 헬기라는 개념이 100년도 채 가지 않아서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해병대는 마리논 무장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잉이 폴란드의 F-15EX 이거 사면 개방형 아키텍처 하게 해서 유럽제 무기, 지금 유럽이 유럽산 무기를 써라. 지금 계속 이런 기조로 가니까 유럽제 무기 미티어, 아스람 이런 거 쓸 수 있게끔 해줄게. 그리고 어떤 상용 부품도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서 운용 유지비도 50%로 낮춰줄게. 뭐 일단 아무 말이나 좀 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러냐?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를 견제하는 견제구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폴란드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고 했어요. APKWS-2 70mm 유도 로켓이죠. 그런데 이걸 2만 발을 전량 중동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바로 이란 공격을 하면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무지막지하게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이런 거 날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이란 본토에서도 날려보낼 것이고 후티를 시켜서도 보낼 것이고 헤즈볼라를 시켜서도 보낼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그런 드론을 향해서 몇 억짜리 되는 5억, 7억 하는 사이드와이더 9X 그리고 15억 넘는 암람 이런 거 쏠려면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래서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요 APKWS 요거 쏘아도 드론은 충분히 요격하고 순항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2만 발을 이란을 공격하는 그 사전 조치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란은 공격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파괴와 죽음을 원치 않는다. 전쟁하지 말자. 라고 네타냐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스탠바이 다 됐다. 명령만 내리면 바로 들어간다. 공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란은 여기서 조금 숨을 죽여야 되는데 이란은 뭐라고 하냐. 오히려 이스라엘 핵을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폐기시켜라. 그러면 우리도 우라늄 농축 중단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안 통하는 거죠. 이러면 전쟁이죠. 그래서 이렇게 2만 발의 APKWS-2를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 우크라이나는 유탄을 맞은 셈이 되네요. 자, 드론 킬러라고 주장하는 6.25식 자주대공포, 8륜형 장갑차에다가 실은 대공포죠. 25mm 기관포.
그리고 단거리 대공 미사일 4발 이렇게가 되어 있는데 꽤 괜찮죠. 또 A사 레이더 장착되어 있고. 그런데 자, 동영상 보시면 25mm 발칸이죠. 이거 쏘는데 그냥 차체가 흔들흔들합니다. 이게 뭐 이러냐 이거. 우리 한국의 비호 뭐 이런 거 쏘면 또 그 전에 우리 K200에 얹은 발칸 있지 않습니까? 끄떡도 안 해요. 그냥 뚝 하면은 그냥 뭐 총탄만 나가지 차체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차체가 흔들 하는데 이거라서 맞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맞기를 바랍니다. 네, 중국제 까보중 시전하길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던 전략무기 도입 사업들을 하나둘씩 복원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의 압박에도 공화당의 지원을 받은 공군이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최강의 전략무기 에로우가 공식 부활했습니다. 실전 배치가 시작되면 현존하는 그 어떤 방공무기로도 대응이 불가능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이 크게 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비드 올빈 미 공군 참모총장이 현지 시각 6월 5일 미 의회에 출석해 지난 행정부 때 동결되었던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에로우가 개발 사업 복원, 정식 도입 추진하는 방향으로 부활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올빈 총장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2가지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에로우, 하나는 HACM이라며 지난 행정부 때 개발 예산 삭감 압박을 받아 사실상 사업 폐기 수순을 밟았던 에로우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올빈 총장은 그것들은 현재 계속 개발 중이고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 가까운 미래에 조달 영역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들 시스템이 곧 미 공군에 전력화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두퍼 미슬, 즉 끝내주는 미사일이라며 직접 소개했던 에로우는 개발 초기 상당한 난항을 겪었지만 실전에 배치되면 현존하는 그 어떤 방공 무기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최강의 무기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폭격기와 F-15EX 전투기의 탑재가 가능한 이 미사일은 발사 중량 2.3톤의 대형 미사일로 68kg의 고성능 탄두를 달고 있고 공중에서 발사할 경우 500해리 이상의 거리를 마하 20으로 날아가며 적의 방공망을 문자 그대로 뚫고 들어가 표적을 파괴합니다. 이 미사일은 해군의 SLCM-N 프로그램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취소 압박을 받았던 무기지만 공화당과 군의 강력한 의지로 꾸준히 개발이 진행돼 지난해 초도 배치가 가능한 수준까지 완성됐는데요. 미 공군 수장의 발언대로 이 미사일이 조만간 실전에 배치되면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의 수뇌부가 정말 크게 긴장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에로우, 뭐 ARRW 이거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에로우냐 라고 뭐 신의균 스펠링도 모르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이걸 에로우로 부릅니다. 미 공군에서는 말장난 하는 거죠. 자, 이 에로우 마하 20에 1000km 넘게 날아가는 장사정 F-15EX 전투기의 한 발 2.3톤이니까 그리고 B-52H 폭격기는 최소 4발 이상. 자, 여기 보시면 B-52H 폭격기에 4발 탑재했어요. 날개 한쪽에 2발 있죠. 자, 이렇게 4발을 탑재했는데 바이든 정부 때 이걸 그렇게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이 안 된다, 이거 가야 된다 해서 끝까지 명맥을 잡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개발 완료됐다라는 거고, 작년에 바이든 정부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데도 미 공군은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해서, 자, 여기 실탄이죠. 노란 줄 실탄입니다. 실탄을 B-52에 장착하고 괌에서 친숙화 훈련, 자, 이런 무기도 있어, 니들 잘 봐, 조종사들, 이거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되는 거야. 자, 이런 친숙화 훈련까지도 했는데 이거 드디어 완벽하게 부활시켜서 이제 조달 영역에 들어갈 초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1000km 밖에서 쏘면 1000km 날아가는데 불과 142초. 네, 142초면 2분 22초죠. 1000km 밖에서 이 제주도 쪽에서 베이징을 향해 쏘면 2분 20초면 베이징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미사일이. 마하 20의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적의 대공미사일을 회피 기동까지 하면서 마하 20으로 들어갑니다. 뭐 회피 기동 안 해도 못 맞추겠지만 마하 20이니까 그 엄청난 또 속도,
더한 운동 에너지로 들이박아서 뚫고 들어가서 고성능 68kg, 이 폭약은 좀 약하지만 어쨌든 그 운동 에너지가 엄청나니까 그렇게 해서 파괴시키는 이런 미사일인데 북중러 3개국이 긴장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무기가 부활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